안녕하세요. 히야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4강, 그죠? 상속 개념. 클래스에서 상속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클래스에서, 자, 우리 먼저 할 게 C뿔뿔에서의 상속입니다. 그래서, C뿔뿔에서 이제 상속 개념은, 클래스 사이에서의 상속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실제 객체 사이에서는 상속 개념 없습니다. 클래스 사이에서의 상속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고, 기본 클래스의 속성과 그죠? 기능을, 여기서 말하는 기본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말하는 겁니다. 물려줄, 그죠? 그래서 기본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파생 클래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때 파생은 자식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처음에 기본 클래스, 파생 클래스 하면 그게 이제 매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 즉 상속해주는 클래스, 부모 클래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파생 클래스는 상속받는 클래스, 그 자식 클래스, 그죠? 기본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물려받고 자신만의 속성과 기능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 자식은 그냥 부모로 한테서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부모에 대한 이런 속성 기능들은 다시 코딩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고, 추가할, 자식 입장에서 추가할 내용만, 그죠?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 클래스에서 파생 클래스로 갈수록 이제 클래스 개념을 이제 구체화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뭐 다중상속도 가능합니다. 부모 이제 예를 들어 엄마한테서 가져오고 아버지한테서 가져오고 상속, 그죠? 이런 다중상속을 통해서 클래스의 재활용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여기서는요. 클래스 간의 자료와 연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죠? 이런 객체 지향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이제 상속,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고, 이번에 클래스는 이제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생성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지, 이 상속이라는 것은 기존 클래스를 토대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 기존 클래스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거기에다가 추가될 내용만 넣는, 즉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 거는 만약에 경기용의 레이싱카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레이싱카는 자동차의 일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와 레이싱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를 나타내는 카라는 클래스를 기본으로 작성을 해서 레이싱카를 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한다는 것은 클래스를 이제 파생한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새로운 클래스는 기존 클래스의 멤버를 상속하는 구조. 뭐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클래스가 이제 파생 클래스, 뭐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 기존의 클래스는 기본 클래스, 부모 클래스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클래스에서 우리가 자동차는 클래스가 있다고 한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부모 클래스, 기본 클래스, 부모 클래스 똑같은 말입니다. 기본 클래스가 처음에 좀 와닿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 예. 라고 하면 이 자동차라는 클래스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번호, 가솔린 양, 그 다음에 번호와 가솔린 양을 표시하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클래스에서 레이싱카라는 것은 뭐 새로운 클래스라고 해서 그 파생 클래스, 아까 말한 파생 클래스가 되는 거고 자식 클래스입니다. 자식 클래스는 자, 클래스를 정의를 할 건데 콜론 해가지고 자동차 부모의 속성을 그대로 상속을 받는다 소리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요 부모에 있는 요런 내용들은 그 레이싱카 클래스에서 정의할 필요 없어요. 요 문장에서 자동차 클래스를 상속받아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대로 레이싱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레이싱카는 경기 코스,
뭐 경기 코스를 표시하는 요것만 추가를 하면 전체 요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싱카 클래스는 자동차 클래스 멤버를 상속하는, 나중에 문법은 따로 한 번 더 따로 볼게요. 그죠? 자, 레이싱카가 자동차 클래스 멤버를 상속을 하는 겁니다. 이때 자동차 클래스에 있는 멤버를 코드 내에 한 번도 쓸 필요가 없다. 여기 쓸 필요 없다고. 자동차 클래스에 있는 요거는 안 써도 그대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쓸 필요 없고 레이싱카 자체의 기능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새로 확장한 클래스가 기존의 클래스 멤버를 그죠? 받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상속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아까 기본으로 되는 기존의 클래스를 우리가 기본 클래스, 다른 말로 부모 클래스, 그 다음에 새로운 클래스, 즉 어떤 상속을 받는 그죠? 클래스를 파생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용어가 이제 여러 가지 쓰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은 부모 클래스, 그죠? 파생은 자식 클래스, 상속 받는 거. 기본은 부모는 상속해 주는 거. 그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클래스를 확장 및 파생 클래스 객체를 작성할 때 보면 앞전에 이제 요거 그죠? 콜론을 선언해서 그죠? 사용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생 클래스를 선언하려면 콜론 뒤에 기본 클래스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생 클래스를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파생 클래스를. 이 파생 클래스는 콜론 뭐 어디로부터 내가 상속받을 거라는 기본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이때 이제 기본 클래스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그죠? 접근 지정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가를 열고 가를 닫고 이것도 클래스니까 세미콜론 쳐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래스 파생 클래스에 추가할 멤버들만 선언을 하면 되는 거죠. 앞전에 이해된 게 실제 이렇습니다. 클래스에서 레이싱카가 파생 클래스입니다. 내가 상속받을 거예요. 그 콜론에서 그죠? 퍼블릭은 클래스를 상속받을 접근 지정 상속받을 접근 지정자입니다. 일단 하고 가 이제 기본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기본 클래스, 요 카라는 기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레이싱카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하게 그죠? 되겠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전체적인 프롬 코드를 한번 봅시다. 자동차 클래스를 정의하고 일단 레이싱카 클래스를 파생하는 클래스로 확장해서 한번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면 먼저 카라는 클래스. 자, 카라는 클래스의 멤버는 번호, 뭐 게스, 가솔린 양 나타낼 겁니다. 넘버와 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 셋카 같은 경우에는 요 뭐 어디 넘버하고 가솔린 값을 초기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쇼 출력하는 이런 멤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싱카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클래스 레이싱카 해서 콜론 해서 지금 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겠다 소리입니다. 상속받겠다 소리고 그러면은 이 레이싱카는 차에 관련된 속성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고 레이싱카에서 필요한 것만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트 코스 번호 내가 1라인 2라인 경기용이니까 그죠? 달리는 뭐 코스 비용 코스 번호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레이싱카 생성자 아닙니까? 그죠? 기본 생성자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보이드에서 셋 코스를 이제 출력하는 뭐 요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생성자 그죠?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는 번호와 개수를 0으로 초기하고 자동차 작성했습니다. 라고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세카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이 인수에 있는 num과 그죠? G 번호를 멤버 변수에다가 이제 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번호는 뭐본 가솔린은 뭐로 했습니다. 라는 뭐 그죠? 했고요. 그 다음에 show라는 멤버 함수는 여기서 그냥 자동차의 번호는 num이고 가솔린 양은 gas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지금까지가 이제 요 카 클래스에 대한 각각이 생성자 멤버
함수들에 대한 정의였고, 자, 그 다음부터는 레이싱카에 대한 생성자입니다. 이거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수가 제로고 레이싱카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set 코수 같은 경우에는 C 값을 멤버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수 번호는 코수로 하였습니다 라고 되고요. 이때 이제 메인에서 이제 객체를 생성한다고요. 자, 이때 보면 레이싱카 해가 가지고 RC카1이라는 레이싱카 객체를 생성을 해요. 레이싱카 객체를 생성한다고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레이싱카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가 수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레이싱카 생성자를 호출할 거 아닙니까? 열로. 그렇다 볼 거 아닙니까? 이때 먼저 가면 파생 클래스가 생성될 때 가면은 이런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와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가 둘 다 생성된다? 아니다. 어떻습니까? 헷갈리죠? 둘 다 생성됩니다. 파생 클래스에서 객체가 생성되면 지금은 레이싱카는 파생 클래스 아닙니까? 거의 객체가 생성되면 이 파생 클래스와 기본 클래스 생성자를 둘 다 생성을 합니다. 일단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55행에 일단 55행에 레이싱카라는 해서 RC카1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면 제가 보는 것처럼 우리 파생 클래스가 생성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본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그대로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온다 안 갑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문장에 의해서 이 RC카1이라는 객체는 지금 말하는 기본 클래스에 있는 멤버 num, guess, 그 다음에 seca, show라는 이 멤버 함수까지 그죠? 예, 메모리를 할당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있는 요 멤버들이 있다 아닙니까? 코스 해가지고 set 코스 이런 멤버 함수 뭐 생성자 마찬가지입니다. 를 메모리 할당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생 클래스가 이런 객체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문제, 이때 파생 클래스는 지금 우리가 파생 클래스 생성자는 호출되는 건 안다 아닙니까? 호출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호출돼야 되죠. 그랬는데 실행 결과를 먼저 딱 보면은 지금 자동차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림에 나타나겠지만 파생 클래스가 생성되면 파생 클래스의 그죠? 생성자를 호출해요. 그런 다음에 이 실행되기 전에 두 번째 뭡니까? 기본 클래스 생성자를 먼저 호출합니다. 그래서 카라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때 num이 0이 되고 guess가 0.0으로 초기화가 되고 이 메모리 할당을 이렇게 받았고 이 값을 초기화 시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뭡니까? 파생 클래스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파생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가 0이 되는 거고요. 뭐 안 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기본 생성자 호출했을 때 이 num이 0이고 그 다음에 guess가 0.0이고 그다음 출력한다 아닙니까? 자동차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되고요. 그런 다음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코스가 0이고 그 다음에 레이싱카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출력합니다. 요 55행 한 문장에 의해서. 그래서 파생 클래스가 생성되면 파생 클래스뿐만 아니라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도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런 거고요. 자, 요런 상태에서 그죠? RC카1.set카 하게 되면 그죠? 이 set카 하게 되면 요 같은 경우에 set카를 여기서 RC카1이 접근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8604가 요로 n으로 8604가 n으로 넘어가는 거고 인수로 25.5가 g로 넘어가는 거죠. 변수값으로 요렇게. 그죠? 넘어가서 각각의 값을 저장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num이 요게 8604가 되고요. g가 25.5니까 guess 멤버 변수에다가 25.5가 그죠? 이렇게 값이 설정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번호는 num 8604에
가솔린 양을 게스 25.5로 하였다. 라고 값을 이제 출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 RC 객체 이름 점 get 코스 하게 되면 이 O 코스 O 값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봤습니까? C로 봤죠. 이 O 값이 C로 봤겠죠. 그죠? 그 C 값을 코스에 저장하니까 이게 5가 되는 거죠. 그죠? 5가 되었어요. 이때 이제 이 출력하는 걸 보면은 C 아웃가 코스 번호는 코스 5로 하였다라고 출력된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일단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면 여기서 지금 이 객체가 파생 클래스에서 객체가 생성이 되면 이때 보면 이 파생 클래스는 카라는 기본 클래스를 그대로 상속을 받는다고요. 상속을 받으니까 카에 있는 이런 속성들을 모두 그죠? 요 파생 클래스가 할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num, guess 이런 것들을 지금 파생 클래스는 적을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사용 기법이 더 뭡니까? 효율적인 거죠. 두 번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를 들면 만약 이런 상속이 안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에 대한 클래스 또 작성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에 대한 그죠? 속성 작성하고 그 중복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속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림이.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예제를 기본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는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메인에서 객체 생성합니다. 이렇게 레이싱카 해서 그죠? 객체를 생성을 하면 맨 처음에 레이싱카의 그 생성자를 먼저 호출합니다. 이렇게 레이싱카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을 하고요. 이때 컴파일러는 레이싱카 생성 코드를 만들 때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여기에 코드를 삽입을 시킵니다. 컴파일러가. 자, 그래서 다시 객체를 생성하면 먼저 레이싱카에 대한 생성자를 호출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 카라는 기본 클래스를 상속받으니까 컴파일러가 카에 대한 그죠? 생성자 호출을 코드를 끼워 넣습니다. 컴파일러가.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호출한 상태에서 다음에 카의 생성자를 호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 카의 생성자를 실행을 해요. 그죠?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리턴 되면 되겠죠. 내를 호출한 대로 되돌아가면 되겠죠. 돌아와서 레이싱카의 생성자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자동차가 작성됐습니다 해서 지금 카의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레이싱카가 작성되었습니다 라는 것처럼 그 두 번째 레이싱카에 대한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파생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면 기본 클래스와 그 다음에 파생 클래스 생성자가 둘 다 실행된다. 그 먼저 이제 호출은 파생 클래스에서 호출하고 여기서 곧바로 기본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해서 실행한 다음에 리턴 돼서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를 실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